자신다 하던 총리는 최근 교사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을 위해 특별기금 2억 1,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워터뷰 터널과 남부 지역에 구간 단속 스피드 카메라가 시험 운영되며 점차적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정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오늘 오후 2시 이란을 상대로 한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제기합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흥국 경제를 뒤흔드는 제3차 석유 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자신다 하던 총리는 최근 교사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을 위해 특별기금 2억 1,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교사들 파업을 주도한 교사노조는 정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습니다. 교사노조 NZEI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요구를 가진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더 많은 학습 지도자가 양성돼 배치됨으로써 업무량을 줄여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 초부터 600명의 교사가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워터뷰 터널과 남부 지역의 구간 단속 스피드 카메라가 시험 운영되며 점차적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정부가 밝혔습니다. 구간 단속 스피드 카메라는 내년 중반부터 1년 정도 시험 운영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과속에 대한 스피드 티켓은 계속해서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튜어트 내시 경찰부 장관은 해외에서는 구간 단속의 시스템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제한 속도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제임스 쇼 교통부 장관은 워터뷰 터널 구간과 20번과 1번 국도가 만나는 마누카우부터 파파쿠라 구간 두 곳을 시험 지역으로 밝히며 순간적인 과속은 단속되지 않지만 지정 구간 내의 평균 속도로 과속 단속을 하며 그에 대한 벌금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면서 취소 시 환불되는 보험에 들었던 한 남성이 항공권에 자신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케빈 메리어 씨는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휴전 기념일인 11월 11일 기념 행사를 위한 티켓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행사가 취소돼 메리어트 씨는 항공요금을 환불하려고 했는데 134달러의 비용과 취소 수수료 20달러를 물어야 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에서는 환불 처리가 구매자가 아닌 항공권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항공권 취소 보험에 들었음에도 환불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취소 정책에 관한 규정이 예약 페이지의 조건에 명확히 설명하면서 환불은 집을 떠나기 전에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약 항공권에 기재된 사람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오클랜드의 한 노인이 자신을 돕고 함께 움직이는 개를 데리고 버스에 타려다 거절당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85세의 마이크 다킨 씨는 자신의 개 벨라가 안내견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동반견이라고 조언한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반려견 벨라를 데리고 브라운스베이에 가려고 버스에 올랐다가 승차 거부를 당해 도로 내려야 했습니다. 마이크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고 도우미개와 같이 버스에 탄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7번이나 벨라를 데리고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안내견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개가 버스에 탈 수 없다며 훈련을 받고 인증된 보조견만이 버스와 기차를 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그레이터 웰링턴 지역 카운실은 개들을 포함한 애완동물들은 데리고 버스와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새로운 법은 지난 7월에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는 아직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오클랜드 교통국 미디어 대변인은 오클랜드에서도 이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뉴질랜드는 폭염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타스만해를 오랫동안 온난한 목욕탕처럼 바꿔놨던 기록적인 뜨거운 여름,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파리떼가 뉴질랜드 해안 기슭으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올 여름에는 모든 지역에서 1월 말까지는 기온이 평균에 가깝거나 더 높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우량 수준도 남섬의 서쪽을 제외하고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 벤 놀은 뉴질랜드의 올 여름이 기온이 더 높고 건조한 날들이 많겠지만 지난 여름보다 더 다양한 기후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섬 시골 한 조그만 마을의 주유소가 저렴한 가격의 휘발유를 공급하면서 전국적으로 싼 주유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도에 있는 토코로아와 타우포 사이의 아티아무리걸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거의 30센트 싸게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이 주유소에서는 무연 9일 휘발유의 가격이 리터당 2달러 10센트, 디젤은 1달러 37센트로 지나가던 차량들이 줄을 이어 주유를 하는 장면이 계속됐습니다. 주유를 한 운전자들은 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유명한 돼지 껍질 튀김인 포크 크래클도 사면서 주유소와 인근 주민들은 큰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인 어제 오후까지 지난 24시간 동안 불꽃놀이로 인해 최소한 26건의 소방요원들의 출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가이 폭스 밤에는 공식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소방대원들은 전면 비상체제에 돌입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강한 바람이 불었던 전국의 기상 상황에서 작은 불씨도 곧바로 큰 불로 이어지면서 인근 주택들과 울타리 등에 옮겨 붙기도 하고 진압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간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돼 화재가 일어났던 지역에 계속해서 물을 뿌리며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장면들도 공개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날씨가 계속되므로 불꽃놀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과 밤의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강도 4.5의 지진이 북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2분 헤이스팅스 북쪽 25km, 지하 18km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며 2,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를 느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흔들림이 점점 더 세지면서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와 같은 작은 지진이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불교 사원의 울타리를 통과한 SUV 차량이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는 일요일 새벽 5시 45분경 리치몬드 로드와 원옥 스트리트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새벽 6시 15분경 차 안에 한 사람이 빠져나왔는데 모두 두 사람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구형 모델의 검은 메르세데스 SUV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충돌 사고 현장을 조사 중입니다. 남섬 넬슨 말보로 지역 보건당국이 고용한 약사 및 약국 직원 11명이 협상 과정에 실망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는 11월 16일 금요일 블레넘에 있는 넬슨 병원과 와이라우 병원에서는 24시간 동안 약국 직원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파업은 1년 넘게 진행된 단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실망으로 인해 결정됐습니다. 약사 및 약국 기술자를 대표하는 노조 아펙스 사무총장 데보라 파웰 박사는 와이라우 병원의 약국 직원 모집 및 유지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 민간 부문의 지역 약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직원 채용이 적시에 되지 않아 약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오늘 오후 2시 이란을 상대로 한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제기합니다.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번 2단계 제재에서 8개국에는 일시적 예외가 인정되는데 미국이 오늘 발표할 8개 예외국 명단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뤄진 1단계 제재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로 2단계 제재는 이란산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본 제재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최고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이란의 군사 개입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핵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40년간 미국 제재에 맞선 경험을 살려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저항 경제를 천명한 상태입니다. 한국 수출입 업체가 이용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5일부터 이란과의 원화 무역 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오늘부터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불독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이 핵 합의에 탈퇴하고 더 나아가 제재를 복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란 핵 합의는 전 세계 핵 확산 금지를 위한 체제이자 다자 외교의 핵심 요소라면서 유럽과 전 세계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부터 올해 초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5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에 대해선 제재 예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은 이 제재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오늘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밝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어제 가나가와 현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그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 조사 결과 올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는 3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불법 이민자들로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66명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불법 이민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국경을 넘는 시도 자체는 줄었지만 위험 지역에서 국경을 넘다가 범죄 집단의 돈을 빼앗긴 채 사막지대에 버려지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고 국제이주기구는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15개 지역에서 숨진 난민 이민자 수는 3,100여 명으로 지난해 5,300여 명에 비해 42%가량이 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탈리아 북부에 몰아친 강풍과 폭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약 1,400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시 인프라가 마비됐고 산사태 등으로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이 폭풍우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될 거란 예보까지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역에서는 최고 시속 190km의 강풍이 강타하면서 산림 지역에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고
예리한 톱으로 깎은 듯 산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이탈리아 북부를 휩쓸고 있는 강풍과 집중호우로 이 지역에서만 1,400만 그루의 나무가 송두리째 뽑혔고 특히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과 주택 등을 덮치거나 산사태와 벼락으로 인해 지금까지 20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고 주민 16만 명에게는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회가 내일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윤영석 수석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알맹이 빠진 일자리 정책과 대북 경제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려고 한다면서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먼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다고 하지만 돌려막기식 예산 인사에 그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북 퍼주기 예산 등을 삭감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깐깐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흥국 경제를 뒤흔드는 제3차 석유 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제3차 석유 파동 및 신흥국 경제위기 발생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해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4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84달러 73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2006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의 3배, 지난해 여름의 2배 수준으로 정치 외교 문제 탓에 앞으로도 원유 공급량이 쉽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 재개에 따라 이란 원유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 원유 공급량에 큰 타격을 줄 공산이 큽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면 환율 상승 덕에 경상수지가 축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경제 전망을 좋지 않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최근 북한의 성폭력 살상을 고발한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변형의 흐름을 역전시켜보려는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어제 담화를 내고 이번 보고서 공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정치적 모략책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분위기에 그늘이 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반공화국 인권단체들과 그를 부추기고 있는 적대 세력들에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HRW는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여성들의 직간접적 성폭력 피해 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제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의 학부모들이 경찰서 앞에 모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그동안 촛불 집회를 이어왔지만 경찰서 앞 집회는 처음입니다. 비대위 측은 집회에서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또 반칙이 통용되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4원 25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1원 6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6원 8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가 오는 곳이 많아지겠으나 오후부터는 점차 날씨가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김기현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 한국어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에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0800-788877번이나 09-624-25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교환은 704번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워크숍과 생활편리 도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오크는 09-625-0322, 브라운스베이는 09-550-3387, 그리고 보타니 스토어는 09-281-5027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